노인의 연애는 죄가 아니다. 1장. 뜻밖의 사랑. 4월의 바람이 느리게 흘러가는 오후, 윤말수는 오래된 흰 카디건의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거울 앞에 섰다. 75세라기엔 아직 곱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지금은 그런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사별한 지 8년 고단한 결혼 생활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살자.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린 말수는 결심한 듯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행복실 범문화센터. 실버댄스 동호회가 매주 모인다는 곳이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문을 열자 화사한 조명이 반짝거리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나이 들어 이렇게 즐겁게 살 수도 있구나. 말수는 얼떨결에 구석에 서서 박수를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처음 오셨죠? 같이 춤추실래요? 은색 머리카락이 단정했고 키가 훤칠한 남자. 68세라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체구를 가진 고현수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말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낯선 설렘이었다. 아, 나는 춤을 잘 못 춰요. 못 추면 배우면 되죠. 나이 들어서 해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배우는 거. 그 한마디의 말수는 어쩐지 오래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생각보다 단단했다. 음악은 느린 왈츠로 바뀌었다. 현수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닿았고 말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어색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이런 스킨십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리드할게요. 그 말이 전해지자 그녀는 몸을 맡겨보았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익숙해질수록 어색함은 줄어들고 말순의 입가엔 어느새 미소가 떠올랐다. 춤이 끝난 뒤 현수는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한 번에 이렇게 잘 추는 분 처음 봐요. 부끄럽게 왜 이래요? 말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 배시시 기쁨으로 번졌다. 그날은 춤만 추고 헤어지려 했던 말순이었지만 현수는 센터 옆 찻집으로 자연스럽게 그녀를 이끌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할까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 환영의 의미로. 말수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찻집 창가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는 사이 둘의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먼저 갔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산 지는 12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서로의 지난 세월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이상하게도 말수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은 어느새 2시간이나 흘렀고 현수는 말순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말수는 그의 눈빛을 마주치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요. 다음 주에도 가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나이에 설레고 있는 건가? 심장 근처가 슬며시 뜨거워지고 입가가 자꾸만 올라갔다. 하지만 그 순간 현실은 잔인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 정미정이 쌀쌀한 표정으로 물었다. 말수는 순간 움찔했다. 그냥 운동 좀 하고 왔어. 또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죠?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라기보다 감시 같았다. 이 집의 공기,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묻어난 태도 모두가 말순의 삶을 작은 틀 안에 가둬놓으려는 느낌이었다.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낮의 일이 번개처럼 스쳤다. 현수의 손, 미소, 대화, 설렘.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살자. 말수는 이 작은 행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숙이 품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오늘의 설렘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날 밤 현수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내일도 보고 싶네요. 말순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의장. 충격의 재회.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윤말수는 마음이 들떠 실버센터로 향했다. 지난번처럼 현수가 먼저 와 있을까? 혹은 그녀보다 늦게 올까? 이런 사소한 설렘이 다시 생기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센터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음악과 함께 현수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말순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뭐 그냥 좀 빨리 나오고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기는 부끄러웠지만 현수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둘은 다시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말순의 발걸음은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현수는 그녀를 칭찬하며 더욱 가까이 이끌었다. 정말요? 내가 이렇게 잘해요? 그럼요. 오늘은 진짜 리듬이 살아있네요. 말순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더 이상 노년의 사랑 따위가 우스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사랑이 진짜로 다가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 서둘러 들어왔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밝고 또렷한 목소리. 말수는 한순간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실버센터 입구에 선 사람을 보고 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정, 정미정. 그녀의 며느리가 거기 서 있었던 것이다. 미정은 말순을 보고 잠시 놀라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도 이 동호회 나오세요? 세상에 이런 데 오실 줄은 몰랐어요. 말순은 당황해 손끝이 떨렸다. 아, 그냥 움직이려고 왔다. 표정이 굳어지지 않도록 애써 웃었지만 미정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빨개요. 아, 뭐 그게. 그때 현수가 걸어왔다. 말순 씨 괜찮아요? 잠깐 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받쳐주었다. 그 순간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움직임이 멈춘 채 그녀의 시선은 현수의 얼굴에 고정됐다. 말수는 그 표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읽어냈다. 놀람, 충격, 그리고 두려움. 현수도 마찬가지였다. 미정. 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말수는 둘 사이의 기류가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 둘은 사전에 알던 사이였다. 그것도 결코 가벼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미정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현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말 당신이에요? 말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이 아는 사이야? 미정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할 듯 차올라 있었다. 어머니, 저 사람 제 첫사랑이에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주변 사람들까지 둘의 대화를 듣고 쳐다보는 듯했다. 말순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다. 첫사랑. 저 사람이 내 며느리의 첫사랑이 내 연인이라고. 현수는 고통스러운 듯 미정에게 다가갔다. 미정아, 그 말에 미정은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요.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폭풍 같았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이게 무슨 소리냐? 제대로 설명 좀 해봐. 하지만 미정은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고는 급히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센터를 빠져나갔다. 말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순 씨. 미정이는 예전에 제가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요. 지금은.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센터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 미정이 첫사랑이라니. 미정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토록 놀랐을까?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갈수록 긴장은 더 커졌다. 미정이 이미 집에 와 있을까?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볼까?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엔 아들 성진이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왔어? 오늘은 늦었네. 말수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미정이는 아까 잠깐 들어왔다가 급하게 나갔어.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엄마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안이 바싹 말랐고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뒤덮였다. 미정은 반드시 자신을 찾아와 무언가를 말할 것이며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란 느낌이 확 들었다. 그날 밤 늦게 미정이 드디어 귀가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순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은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말순은 조심스레 물었다. 미정아, 낮에 그게 무슨 말이니? 미정은 그대로 말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요. 왜?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미정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 사람 나한테 상처만 남기고 떠난 사람이에요.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가족을 가르는 비극의 서막이 되어버렸다. 3장. 과거의 그림자. 그날 밤 말순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수없이 뒤척였다. 머릿속에서는 미정의 마지막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 사람 나한테 상처만 남기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한 문장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 나이에 어렵게 찾아온 설렘이 한순간에 죄가 된 듯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몰랐던 건데 스스로를 탓하다가도 억울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던 건데.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식탁에 앉은 성진은 엄마의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표정이 이상해. 말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미정이도 어제 울고 들어오고 둘이 무슨 일 있었지?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미정이 나왔다.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망설이더니 곧 식탁 쪽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인사도 없이 조용히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말순은 아들과의 대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미정이 뒤에서 낮게 불렀다. 어머니. 말순의 걸음이 멈췄다.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라. 미정은 잠시 말을 고르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말순도 천천히 마주 앉았다. 어머니, 현수 씨는 제가 22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꺼져 있었다. 평소 강하고 차가운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상처 많은 어린 여자 같았다.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밝아 보였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수 이별, 저는 그걸 당한 거예요. 그 말에 말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현수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는 늘 신중하고 따뜻해 보였는데. 미정은 손에 힘을 꽉 주며 말을 이었다.
그 일로 몇 년을 힘들었는지 몰라요. 밥도 못 먹고 학교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성진 오빠를 만났고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미정은 말순을 바라보았다. 눈이 붉게 젖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그 남자를 그냥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보면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말순은 말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식탁 위를 덮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미정의 마지막 한마디가 툭 떨어졌다. 어머니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제가 견딜 수 없어요. 말순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말은 사실상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었다. 말순은 센터로 향하는 버스를 타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현수를 만나야 할지,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릿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이미 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순을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다가 곧 조심스럽게 굳어졌다. 어제 많이 놀랐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내 며느리라니. 현수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쉰 뒤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왜 사라졌어요? 그 애는 그러고 무너졌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고여 있었다. 제가 병이 있었어요. 말순은 숨을 멈췄다. 병이요? 그때 심장이 좋지 않았어요. 수술도 해야 했고 한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미정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울고 병원에서 지내느라 인생이 무너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말순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도 말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죠. 평생 후회했어요. 현수는 손을 모아 꽉 쥐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사랑 같은 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순 씨를 만나고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살면서 또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말순은 눈을 떨구었다. 현수의 고백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괴로웠다. 왜냐하면 그 진심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정이가 상처가 컸나 봐요. 현수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면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말순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흔들렸다. 현수는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말순 씨, 그 아이의 과거 때문에 우리 둘까지 죄가 돼야 합니까? 몰라요, 나도.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말순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며느리의 울음을 떠올리자 가슴이 다시 짓눌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뺐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현수 씨,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얼마든지요. 하지만 미정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가 내 사랑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해와 절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현수를 남겨둔 채 천천히 홀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현수는 차마 바라보지 못했다. 센터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말순은 스카프를 단단히 여미며 걸음을 옮겼다. 마음속엔 같은 질문만 계속 맴돌았다. 나는 누구의 행복을 선택해야 하지? 그녀는 그 질문의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사장. 흔들리는 집안.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시간, 집안은 고요해야 했지만
전날 밤의 파도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듯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다. 민경은 밥상을 차리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흘렸다. 오늘 하루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남은 상처에서 아직 따끈한 통증이 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최정은은 신문을 읽는 듯 펼쳐들었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생기 있는 볼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똑바른 눈빛. 평생 꿋꿋하게 살아온 여인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며느리의 날카로운 울음과 절대로 결혼은 안 돼요. 라는 그 절규는 그녀를 처음으로 흔들어 놓았다. 왜 저 아이는 내 행복을 막으려 할까? 나는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정은의 생각을 끊었다. 그녀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민경아, 어제 일은?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민경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정리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억지로 눌러 담은 감정이 흘러나오는 건 막지 못했다. 저는 어머님이 누굴 만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만은. 정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내 첫사랑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 인생의 행복을 막겠다는 거냐? 민경은 고개를 들었다. 그분은 제가 20대 때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에요. 절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정은은 그 말을 처음 들었다. 전날 밤에도 그 전에도 민경은 그저 안 된다고만 했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었다. 도망갔다고? 민경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와 결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일방적으로 끝났죠. 3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게 저는 너무 속이 뒤집혀요. 정은은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해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속삭이는 작은 진실도 있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 그때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민경의 남편이자 정은의 아들인 지훈이 퇴근 후 잠시 들른 듯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어제 큰 소리 들렸던데 무슨 일 있었어? 두 여자는 서로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민경이 빠르게 말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이 내 전 남자친구야. 지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 그 사람 이름이 혹시?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태준 씨야. 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세상에. 그는 잠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선택한 말은 예상 밖이었다. 민경아, 어머니 편 좀 들어드리면 안 될까? 민경의 얼굴이 일순 경직되었다. 뭐?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래 혼자 계셨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라도 행복해지고 싶으신 거지.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잘못했어도 지금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민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다. 그래서 당신은 내 과거는 상관없단 거야? 나를 버린 사람을 내 시어머니와 결혼시키라고? 지훈은 더 말하지 못했다. 한쪽은 사랑하는 아내, 다른 한쪽은 평생을 바쳐준 어머니. 그는 어느 한쪽의 손도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둘 모두를 더 아프게 하고 있었다. 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민경아, 내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어. 하루하루 의미 없이 지나가던 늙은 날들이 조금은 빛을 찾았단다.
민경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님, 전 정말 그 사람만은 안 돼요. 침묵이 무겁게 깔렸다. 그러다 지훈이 용기를 내 말했다. 우리 한 번 다 같이 만나보는 게 어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민경은 단칼에 잘랐다. 만나기 싫어. 보고 싶지도 않아. 정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나 혼자 갈게. 난 내 허락 없어도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은 마치 집안 전체의 심장에 깊은 금이 가는 소리처럼 울렸다. 지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정은은 살며시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았어.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경은 주저앉았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집안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확실하게 갈라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5장. 과거의 그림자. 박태주는 카페 한쪽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며 그의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다. 손에 쥔 머그컵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카페 문이 열리며 최정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지친 얼굴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은 씨, 어젯밤 괜찮았어요? 정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뭐 집안이 뒤집힐 만큼 난리가 났죠. 태주는 얼굴이 굳었다. 혹시 나 때문인가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며느리가 당신을 알고 있더군요. 태주는 잠시 숨을 삼켰다. 표정이 흔들렸고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이 정은에게도 보였다. 혹시 그분 이름이 민경이요? 박민경. 그 순간 태주는 몸을 굳혔다. 그의 눈빛이 깊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느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리고 태준이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다는 걸. 태준 씨. 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말해요. 그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잠시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이 그 사이를 메웠다. 한참 후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돼 있었다. 정은 씨나 그때 비겁했어요. 정은은 말없이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때 난 도망친 게 맞아요. 민경 그 아이와 만나던 시절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집안도 무너져 있었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니 결혼이니 그 아이를 지켜줄 자신이 없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차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연락도 다 끊고 흔적도 없이. 그 아이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무서웠습니다. 정은은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말에 변명은 없었다. 오로지 후회와 죄책감만 있었다. 민경이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아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군요. 정말 그럴 자격이 있죠, 그 아이는. 정은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상처를 지녔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과거가 며느리의 비극이었다는 사실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정은 씨 태준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나는 이제야 조금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은 씨와 함께라면 나도 늙은 나이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정은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힘을 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민경이가 그렇게 아픈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내가 그 아이의 삶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은 씨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태준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 정은 씨를 떠나겠습니다. 정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정은 씨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 원망하고 며느리가 상처받고 아드님과 정은 씨가 싸우는 건 모두 나 때문이니까요. 정은은 억지로 웃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모두가 조금은 편안해지겠죠. 정은은 그의 손을 천천히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었다. 태준 씨. 정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만남을 시작한 이유 기억나요? 네, 서로 외로우니까. 맞아요. 외로웠죠. 하지만 난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요. 정은이 한 발짝 다가섰다. 내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오래된 친구도 가장 의지했던 가족도 날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나를 바라봐줬어요. 태준의 눈가가 젖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아픈 민경이를 이겨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준 씨. 우리 둘 중 누가 더 상처받더라도 이 관계는 이제 이대로는 끝날 수 없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다. 정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게요. 정은은 태준의 손을 마지막으로 살짝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카페를 떠났다. 남겨진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카페 창문을 스치며 그의 얼굴 위에서 물결처럼 흘렀다. 그날 이후로 정은의 마음에도 태준의 마음에도 서로가 감당하기 힘든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6장. 균열의 시작. 며칠이 지나도록 최정은의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소리 없는 불편함이 공기 중에 가라앉아 있었고 그 무게는 식탁 위 밥그릇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잘못 꺼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나날이었다. 정은은 식탁에 앉아 우두커니 뜨거운 차를 마셨다. 손에 들린 컵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며칠 동안 태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멈칫했고 손가락은 끝내 통화 버튼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나는 왜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인생의 후반전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게 찾아온 행복이었고 동시에 너무 늦게 터져버린 갈등이기도 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민경이 들어왔다. 정은은 슬쩍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민경은 더 이상 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하게 조여 있었다. 정은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앉아. 민경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숨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팽팽했다. 저는 민경이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을 왜 다시 만나신 건지, 그리고 제 감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건지.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 씨는 민경이 말끝을 흐렸다. 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저는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다고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하지만 그는 제 과거이기 전에 제 상처였어요. 정은은 조금 눈을 내리깔았다. 민경의 말이 아프게 꽂혔다. 그리고 그녀도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다. 민경아. 정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줄 나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내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야. 민경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너무 이기적이에요. 정은은 단호했다.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너만 상처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민경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분을 좋아하는 것도 막고 싶지 않아요. 정은의 눈이 조금 넓어졌다. 그럼 허락해준다는 거냐? 아니요. 민경은 눈을 감았다. 허락해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그 한마디는 정은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너 나 때문에 포기하려는 거냐? 너 자신을?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지는 건 저더라고요. 정은은 오랫동안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민경아. 민경이 힘없이 웃었다. 그렇다고 어머님을 축복해드릴 순 없어요. 제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정은은 고개를 숙였다. 무게가 너무 컸다. 하지만 민경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이제 그걸 막지는 않을게요. 정은의 눈가에 물기가 찼다. 고맙다 민경아. 고마운 거 아니에요. 민경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냥 저도 어른이니까요. 민경이 방으로 들어가고 정은은 혼자 남았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차가워지는 것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같은 시각. 박태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정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그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역시 떠나는 게 맞겠지. 그렇게 결심하려던 순간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정은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주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정은 씨. 정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결연했다. 태준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나 아직 대답을 못 내렸어요. 태주는 숨을 내쉬었다. 네. 어디든 갈게요. 정은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태주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급함과 설렘,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균열이 시작되었다. 정은은 집을 나서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복도 뒤편에서 한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경의 남편 지훈이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갈등, 걱정, 분노, 그리고 두려움까지. 지훈은 홀로 중얼거렸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가족이 깨지는 소리를 지금 막 문틈 사이에서 들은 것만 같았다. 정은이 택한 길이 누구의 가슴을 부수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7장. 공원의 고백. 초겨울 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던 오후, 공원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흩어지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최정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나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생각이 많을 때마다 손끝을 맞대며 숨을 고르는 습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끝을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 멀리서 누군가 서둘러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은이 고개를 들자 박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정은 씨 금방 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잠깐만 앉아요. 정은이 말했다.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하지만 어색함은 이전보다 훨씬 두터웠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손 한 번 뻗지 못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느리 민경이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더라고요. 태주는 얼굴이 굳었다. 정은 씨 때문인가요? 아니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대부분 당신 때문이었죠. 태주는 고개를 떨궜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정은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정은의 은발 몇 개가 가볍게 흔들렸다. 하지만 내가 놀란 건 민경이가 날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오히려 이제는 어른답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상처도 미움도 내려놓겠다고. 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민경이가.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태준 씨와 내가 만나는 게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지. 태준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정은 씨제가 떠나는 게 낫겠죠? 정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결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정은의 진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정은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아들 지훈도 속으로 많이 불안해하더군요. 태준은 정은이 말하는 동안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라면 태준은 숨을 삼켰다. 우리는 당분간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태준이 멍해졌다. 비밀로 하자는 건가요? 응.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나도 당신도 상처 하나쯤 더 받을 나이는 넘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정은 씨 그게 괜찮겠어요? 몰래 만나고 몰래 밥 먹고 몰래 손잡는 관계가. 정은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철저히 어른의 단단한 담담함이었다. 나 젊었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어. 하지만 늙어서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있어. 그게 당신이었고. 태주는 처음으로 정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정은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기네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천천히 가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휘둘리지도 말고. 태주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네. 정은 씨가 원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그 순간 정은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존재를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멀찍이 떨어진 놀이터 뒤편. 시커먼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가 벤치에 앉은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은의 아들 지훈이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삼키며 둘을 지켜보았다. 엄마도 대체 왜 저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그의 눈은 흔들렸고 주먹은 미세하게 떨렸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 행복이 가족을 흔드는 돌이 될까 두려웠다. 그리고 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우리 가족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왜?
지훈의 눈빛이 느리게 바뀌었다. 처음엔 혼란이었다. 그러다 걱정이었고 마지막엔 분노가 스쳤다. 정은은 몰랐다. 태준 또한 몰랐다. 두 사람의 선택이 누구에게 가장 큰 균열을 남길지. 그리고 이 위험한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막장 드라마의 본격적인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8장. 끝나지 않은 계절. 초여름 바람이 거실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바람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나이 들고 버티던 가족의 공기를 조금은 순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박미정은 작은 찻상을 정리하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조민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지난날처럼 얼굴을 찡그리거나 감정을 다 드러내며 소리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오래 끓던 감정이 부드럽게 식은 상태, 혹은 서로가 지쳐 잠시 숨을 고르는 상태에 가까웠다. 엄마, 요즘은 괜찮아? 며느리 윤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 전 있었던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왠지 모를 새로운 공기가 생겨 있었다. 싸늘함도 아니고 친밀함도 아니지만 너무 많은 감정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묘한 안정감 같은 것. 미정은 가볍게 웃었다. 괜찮다기보다 좀 숨통이 트였달까? 누구한테 예전 얘기 털어놓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들어줘서 많이 편해졌어.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도요. 어머니가 왜 그 남자를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삭힌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적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깨졌다. 딸인가 싶어 일어난 미정은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정혜성이었다. 한때는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던 이름. 이제는 지난 계절처럼 멀어진 이름. 하지만 실물로 다시 마주하니 감정의 어디선가 묵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혜성은 남편 조민수의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미정 씨, 잠깐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미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련이 사랑인지 후회인지 혹은 놓아주지 못한 자존심인지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난번 일 미안했습니다. 혜성은 반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나도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조금 들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짧았지만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봄은 내게 온 게 아니라 내 과거가 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과정이었을 뿐이더군요. 혜성의 눈가가 잠시 떨렸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겐 그 봄이 참 따뜻했어요. 이 짧은 대화가 끝이자 혜성은 더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듯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갔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번 속삭였다. 잘 가요. 내 마지막 사랑.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더 이상 불안이나 미련으로 찬 어둠이 아니었다. 언젠가 비로소 받아들인 평온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남편 민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서로가 지나온 상처와 분노, 불신과 미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순 없었다. 그러나 오래 함께 살며 얻은 비밀스러운 기술이 있었다. 말없이도 조금씩 나아지는 법이었다. 민수 씨, 응? 고맙다는 말 해야겠다 싶었어. 남편은 고개를 조금 들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참 인색했던 그 한마디가 이 순간은 묵직하게 들렸다. 나도 미안했다. 조민수는 짧게 말했다. 도망가듯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 낼 수 있는 진짜 사과였다. 창밖에서는 낮게 바람이 지나갔다.
어쩌면 바람이 아니라 지나간 계절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지은은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정혜성을 다시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뒷모습에는 아직 아련함이 남아 있었지만 무모함이나 욕심 혹은 위태로운 열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도 자기 계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정은 부드럽게 웃었다. 글쎄다. 어떻게 되든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지. 다만 확실한 건 그녀는 조금 더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내 계절은 좀 남아있더라고. 그 말에 지은도 민수도 그리고 집안의 공기까지도 한결 따뜻해졌다. 70대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모두 깨달은 것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다 멈추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래된 관계를 다시 꿰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나간 계절을 보내며 새로운 자신을 찾아간다. 미정은 커튼을 열어젖혔다. 햇살이 한방 가득 들어왔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고 속삭였다. 그래, 내 인생의 봄은 끝났지만 여름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녀의 여름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열리고 있었다.